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우케입니다. 2021년이 밝았는데 2020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 저만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업데이트되는 주간 김우케는 늘상 새로운 소식을 가져옵니다. 이번 주 역시 쩝니다. Hit it!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원한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스타워즈 스피노프 작품에 출연한다는 소문이 인터넷에서 솔솔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팬들은 당연히 온통 난리가 나버렸고 급기야 팬아트까지 등장했습니다. 참 이럴 때 보면 성질 급해요. 그가 연기할지도 모른다는 캐릭터는 반란군을 분열시키고자 했던 스론 대제독인데요. 스타워즈 찐팬들이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스타워즈의 로다주 나와주면 좋겠지만 출연료가 어마어마해서 스타워즈 등골 휘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네요. 지난 호에서 해리 스타일스와 올리비아 와일드의 열애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만 미국 피플지에 따르면 열애의 타임라인이 좀 미묘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리의 열애 상대인 올리비아 와일드는 8년간 같이 살았던 남편과 2020년 초부터 별거에 돌입했으나 파국을 결정한 타이밍이 해리와 만난 직후인 11월이라는 것이죠. 즉 갈아탄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보도에 따르면 파국은 시간 문제였다고도 하는데요. 과연 아무런 영향이 없었던 것인지, 때마침 연하의 잘생긴 청년이 인생의 한복판에 들어온 절호의 러브 찬스를 잡은 것인지 진상은 본인들만 알겠죠. 자, 전 남편의 입장을 기다립니다. 캡틴 마블 불이 났으니 캡틴 마블 2 촬영 준비를 위해 집에 홈 짐을 설치했다네요. 촬영이 언제 시작될지는 정확하게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부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드디어 내가 슬슬 활동할 시간이 됐네요 라고 했던 말을 들어보면 곧 촬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워즈의 창시자이자 지금은 어린 딸을 양육하느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조지 루카스 감독님, 과연 그는 자기가 손대지 않은 스타워즈 작품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2015년 깨어난 포스를 본 감독님은 새로울 게 없구만, 비주얼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비약적으로 전진한 것도 아니었네 라고 말했고요. 2017년 라스트 제다이를 본 감독님은 뭐 아름다운 마무리구만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2019년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를 본 감독님은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을 일절 밝히지 않았고 심지어 시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부정 또는 무관심 단계에 이른 것이죠. 네, 극히 공감합니다, 감독님. 그런가 하면 딸내미 털끝만 건드려도 어지간한 조직 하나는 박살내는 아빠로 기억되는 리암 니슨이 스타워즈의 스피노프 오비완 케노비의 과거 에피소드 1 때처럼 콰이곤 진 역으로 복귀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콰이곤 진은 젊은 아나킨을 제다이로 훈련시키도록 지시한 에피소드 1의 주역으로 등장해서 다스몰에게 죽고 말았던 캐릭터였죠. 이 작품은 3월부터 촬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알려지기로는 콰이곤 진이 대본에 없어서 부활을 원하는 팬들도 많았거든요. 나오면 좋겠네요. 톰 홀랜드가 새 영화 체리를 위해서 완전히 육체를 개조했다고 전해집니다. 엔드게임의 루소 형제가 연출한 이 영화는 재향 군인들이 은행 강도를 벌이게 되는 내용이라는데요. 루소 형제 중에 조 루소가 밝히길 톰 홀랜드는 이 영화를 위해 무려 13kg를 감량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아카데미 노미네이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이 영화는 3월 12일에 애플 TV 플러스로 공개된 후 2월 26일부터 극장에서 짧은 상영에 돌입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7에 출연하는 바네사 커비가 예전 톰의 폭언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했네요. 그건 모두를 위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라고 말이죠. 바네사는 아직 본격적인 MI7 촬영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실제 바네사의 여동생이 이 영화 조감독 팀의 일원이고 동생이 늘 현장 이야기를 들려준다면서 톰을 지지했습니다. 바네사 커비는 지난 작품에 이어서 이번에도 화이트 위도우 역을 맡는다고 합니다. 톰 크루즈가 촬영 현장에서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촬영을 이어가기 위해 막대한 자비를 지출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었는데요. 몇 가지 이야기가 더 나왔습니다. 톰은 2대의 첨단 로봇도 자비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사람들이 프로토콜을 준수하는지 카메라와 온도계로 판별할 수 있는 로봇이었고 정말 위압감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요런 로봇일까요? 아님 요런 로봇일까요?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알려드린 바 있었던 스파이더맨 3의 올타임 레전드들이 전부 출동한다는 소식. 그런데 이거요, 아직까지 피셜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에 대해 케빈 파이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코믹북과의 인터뷰에서 케빈은 그 몇 가지 루머들을 읽어봤습니다.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 중에 몇 가지는 빗나간 추측이고 어떤 건 놀라울 만큼 정확했어요. 어디까지가 진실이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제가 지금 뭐라도 말해버리면 정말 재미가 없을 테니까요. 이렇게 즉답을 피했습니다. 절반의 희망을 남겼죠. 의안이 그러니까 빨리 정식 캐스팅 발표해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케빈 파이기가 향후 스타워즈 시리즈에 참여해서 제대로 마사지를 할 예정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요. 그 역시도 케빈 파이기가 진상을 직접 밝혔습니다. 아니랍니다. 아니 그냥 오시지 그래요 형님. 이피카이의 응더버커 브루스 윌리스가 LA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했다가 쫓겨났다는 소식입니다. 브루스 윌리스는 LA에 있는 약국 체인 라이트에이드 매장에서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을 뿐 입을 가리지 않고 마스크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의아해서요, 마스크 착용을 권하자 그걸 거부하고 아무것도 사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LA는 지금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었고 감염자 합계가 93만 명을 넘었습니다. 제가 1월 13일에 대본을 쓰고 있으니까요, 이날을 기준으로 말이죠.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욕을 무더기로 먹어버린 브루스는 피플지의 취재에 응하면서 이번 소동에 대해 판단 착오였습니다. 여러분이 부디 무사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라고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998년부터 방영되어 전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가 컴백하고 킴 캐트럴만을 빼고 3명이 출연한다는 소식을 알려드린 바가 있었죠. 현지 시간 1월 10일에 3명의 배우들이 일제히 새로운 티저를 공유했습니다. 어떤 한 팬은 이 작품을 아주 좋아하지만 사만다가 돌아오지 않는 건 너무 슬픈 일이다. 당신에게 가장 이로운 일을 하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좋은 예라고 봐요 라며 팀을 태그했는데요. 킴이 이 트윗에 좋아요를 했습니다. 이렇다는 건 보도자료에도 빠져 있었다는 킴 캐트럴이 혹시라도 돌아올지 모른다는 일말의 가능성이 한없이 제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드네임 엉클, 콜미 바이 유어 네임으로 알려진 배우 아미 해머의 DM이 유출이 돼서요, 이 내용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는 100% 식인종이다, 너를 먹고 싶다 라는 등의 위험한 내용의 메시지들이라서요, SNS가 어수선해졌었죠. 아미는 이 소동으로 인해 신작 액션 코미디 영화인 샷건 웨딩에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피치 퍼펙트의 제이슨 무어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제니퍼 로페즈가 주연인 영화인데요. 영화 제작사 홍보 담당자가 하차를 요청했고 아미가 그 결정에 동의했다고 하네요. 이어서 아미는 헐리우드 리포터를 통해서 성명을 발표했죠. 나는 이 바보 같은 주장에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나에 대해 악성으로 위조된 온라인상의 공격을 고려해 봤을 때 아이들과 4개월이나 떨어져서 도미니카 공화국까지 가서 촬영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아미는 향후 스릴러 영화인 더 빌리언 달러 스파이, 2017년의 히트작인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의 속편 촬영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이 배우의 미래와 향후 거취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매체가 아미와 작년에 사귀었던 코트니 비체코비치와 독점 인터뷰를 땄는데요. 코트니가 말하길 아미와의 로맨스는 마치 한니발 렉터와 데이트하는 것 같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묘하고 기분 나쁠 뿐만 아니라 학대적이기도 했다. 그는 아주 매력적이고 존재감이 강한 사람인데 그가 그걸 제대로 자각하고 있고 대부분의 여성이 자기를 만나고 있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되도록 이용한다. 근데 젊은 여성들에겐 그게 진짜 무서운 점이다. 그는 사람을 사로잡아 매력적이면서도 더 어둡고 무겁게 당신을 소모시킬 것이다. 이 소모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금전적인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다 라고도 말했네요. 어떤 때는 아미와 24시간 떨어지지 않고 3주간 함께 있었고 함께 있지 않을 때는 하루에 100번씩 문자를 보냈다며 그때쯤 본인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 폭로가 진실일지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역시 지켜봐야겠습니다. 케이티 페리가 약혼자 올랜도 블룸과 러브러브한 사진들을 일거에 공개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죠? 좋겠다. 캡틴 궁뎅이 아니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가 캡틴 아메리카 컴백을 위해 협상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엔드게임 촬영 종료 후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MCU를 호련히 떠났던 그는 향후 감독 업무에 전념하고 싶다는 의향을 나타냈고 감독을 계속하는 걸 다시 재고해봤으면 싶었던 비포 위고라는 영화에서 감독과 제작자를 겸임했고 스타팅 포인트를 출범하고 정치적인 활동도 해나가고 있었죠. 그런 그가 데드라인에 의하면 적어도 한 개의 마블 영화에서 캡틴 아메리카로 돌아올 수 있으며 심지어 2편을 계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캡틴의 단독 영화나 개별적인 스토리 진행 가능성은 적고요. 캐릭터 등장씬을 위한 계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웃기는 건요. 이 보도 이후에 크리스가 트위터에 금시초문이라고 쓴 겁니다. 마블은 이럴 땐 빨리 입금부터 하는 겁니다. 디즈니의 마법에 걸린 사랑 속편의 전편의 남주 패트릭 댐시도 복귀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패트릭은 얼마 전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해서요. 각본을 손에 넣었고 그걸 보면서 노트에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네요. 이 영화는 봄에 촬영이 시작되고 디즈니 플러스로 스트리밍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저도 아주 재밌게 본 나머지 영상까지 꽁냥꽁냥 만들어버린 넷플릭스 드라마 브리저튼. 이 드라마의 출연진들이 해리포터 시리즈에 출연했었다죠. 프로센 왕국의 프레데릭 왕자를 연기했던 프레디 스트로만은 혼혈 왕자와 죽음의 성물에 등장했었고요. 주인공인 레게장 페이지는 죽음의 성물 파트 1의 결혼식 장면에서 초대 손님으로 살짝 등장했습니다. 이때는 이름이 크레딧에 걸리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역할이었다는데요. 하필이면 헤르미온느 옆에 딱 있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와우, 그런데 지금은 007 제임스 본드 유력 후보라니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람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태 K였습니다.